네, 세월호 침몰 사고부터 최근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까지 대형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 방송 등 언론에서는 재난 보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이 재난 방송에 노출되면 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덕인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구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한 열흘쯤 정도 지난 이후부터 한 일주일 동안 조사했는데요. 네. 워낙 환자분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이 여파를 한번 좀 조사해보고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거의 모든 방송에서 예. 그 세월호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시점이었죠.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처럼 보도를 직접 하는 사람들도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가라앉는 그런 심리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재난보도 또 정신질환의 연관성은 끊임없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워낙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호소하셔서 저희들이 이거의 여파를 한번 좀 조사를 볼 필요성을 좀 느꼈죠. 예. 그래서 외래에 방문하신 환자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감정하고 연관된 증상들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조사 대상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그 데이터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한 100명 넘게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이었고 그 외에 이제 정신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100명 정도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표본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재난방송에 노출될 경우, 실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고, 이 증상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의 조사받은 대부분의 환자분들 증상이 악화되었다라고 하였고요. 예. 특히 증상 중에서 이제 절망감, 분노감, 그리고 우울감, 짜증 이런 증상들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병 환자분들은 증상의 변화가 그렇게 별로 없었던 반면에 예.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좀 비교적 가벼운 병을 가지신 분들이 더욱 심하게 증상을 느꼈죠. 근데 이제 보통 예전에도 유명인의 자살의 보도 같을 때에도 네네. 환자분들이 그걸 접하면 나도 같이 죽고 싶다라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일종의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재난사고의 영향은 좀 그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즉, 자살의 경향은 큰 변화가 없이 주로 그렇게 분노감, 우울감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어떤 상태였느냐, 그리고 또 어떤 정신적, 심리적인 그런 맥락에 있었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증상의 변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나 접근 방법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정신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쩐 재난 방송의 여파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울증이나 이제 불안증 같이 주로 감정하고 연관된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에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거와 비슷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환자분들이 더욱더 어떤 재난 방송을 경험하면서 증상이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사 결과로 보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재 사고를 직접 경험했던 분들은 이 화재와 관련된 재난 보도를 보면 더 심리적으로 악화된다. 이런 결론을 좀 도출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외상 같은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될 때 더욱더 나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환자분들의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이런 시기에는 좀 더
그 진료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합니까?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험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항상 그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는 정신과 진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그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간접 경험도 우리가 이제 꼭 그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보통 어떤 그 위험이나 어떤 화재 이런 것에 노출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네. 그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정 부분 노출시킴으로써 그냥 무던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료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이 트라우마는 이제 가장 심한 형태가 이제 보통 우리가 PTSD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데 이 당시에 관리를 이제 그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당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초동 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 때에도 그 정신과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대처를 해드렸는데 예. 이런 초기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무덤덤하게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는 예. 아직 그거는 학계에서는 확실히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이 트라우마를 네. 그 본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그 같이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치료자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자의 마음에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요.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네. 이제 저희처럼 재난 방송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네네. 매체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점들은 없으신가요? 네, 그 이제 방송의 여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자극적이지 않은 사실 위주의 보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그렇게 사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 그림으로 처리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좀 자극되는 것들을 좀 자극되는 자극을 좀 줄여주고 예. 그다음에 그 기간 자체도 조금은 좀 짧게 해서 예. 좀 소위 말해 좀 드라이하게 좀 보도를 해주시는 게 예. 사람들이 받는 그런 어떤 그 피해의 어떤 정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쟁점도 있었는데 좀 더 심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덕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